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교 전담 경찰관 김승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왜 끊임없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걸까요? 영상을 한번 보고 대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 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하거나 계획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보고서를 보면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동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자살 행동의 중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청소년은 피해가 없었던 청소년에 비해 자주 생각할 확률이 23.2배나 높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확률도 2.8배 높았습니다. 전쟁 때 그 해도 소리를 두두두두 들려줘요. 그랬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정서를 관장하는 뇌만 활성화가 되고 이성적으로 평가하는 뇌는 정지가 된 거예요. 성폭행 피해자의 뇌도 마찬가지로 억압하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정서 조절력이 안 되고 실행 능력이 거의 없는 뇌가 돼요.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참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 과거의 그 상처를 들려주면서 뇌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나 했을 때 고통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뇌의 부분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퓨즈를 끊어버리는 거에 유사한 상태가 빠져요. 두 상태가 왔다 갔다 되는 거예요. 신경질적인 반응이라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른다든지. 근데 그 시끄러운 뇌가 다 그냥 활성화가 없어져 버리고 뇌가 백지 상태가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요. 뇌가. 고통만이 오롯이 내 거고. 딴 거는 다 남들하고 쉐어를 할 수 있는데, 공유할 수 있는데, 밤마다 찾아오는 그 고통만은 내 거라고. 오롯이 내 거라고. 그게 참 그 피해자의 아픔을 잘 드러내는 거죠.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반복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폭력은 누군가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아주 고통스러운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고통스러운 피해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그럽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범죄자가 되면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되면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서에 내 이름, 직장 주소, 집 주소와 같은 내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보들은 유사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고요. 또 10년에서 20년 동안 6개월에 한 번씩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또 바뀐 정보가 있다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범죄자 알림 2라는 홈페이지에 내 신상 정보와 내 사진이 올라가게 돼서 누구든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내 신상과 사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에 미성년자가 살고 있는 집에 내 신상 정보와 사진이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라고 하면 범위를 좀 좁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성이나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기관이라면 취업 제한 기관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도 있고 회사 승진에도 불이익이 있겠지요. 자, 그러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폭력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폭력은 크게 세 가지의 조건으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성적인 언어와 행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여져서 신체적 손상, 정신적 고통, 굴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한다면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적인 언어와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강간은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성행위는 유사 강간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강제추행죄는 가해자가 아무리 내가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말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모멸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강제추행으로 대부분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카메라와 같은 기계 장치를 활용해서 성적인 욕망이나 성적인 모멸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성립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촬영하는 것 그 자체로 죄가 성립을 하는데요. 설령 그 당시에 촬영을 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를 한다면 그것 또한 처벌받겠지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동의 없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히 보기만 해도 내가 갖고만 있어도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통신매체의 이용 촬영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와 같은 통신 매체를 활용해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모멸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말,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전달만 해도 처벌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사진, 영상, 정확한 용어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하고 배포하는 것은 당연히 처벌을 받고, 여러분들이 장난 삼아서 호기심에 이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선정적이고 야한 만화, 웹툰, 영상 이런 것들을 단순히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면 성폭력에 해당하는데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상대방이 동의를 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한다는 것은 어떤 거죠? 내가 악수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상대방이 손을 같이 내민다면 그것이 동의입니다, 여러분. 그쵸? 그리고 너 과자 먹을래? 라고 내가 물어봤을 때 응, 먹을래? 라고 yes라고 말하는 것만이 동의입니다, 여러분. yes라고 말하지 않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동의가 아니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언제 어디서든 상대방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그때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는 것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정신적 고통, 신체적 손상, 굴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한다면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가해자가 아무리 장난 삼아서, 재미 삼아서 나쁜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가해자의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장난이라고 하지만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동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친구가 반응이 재밌어서 친구를 만지면 친구가 보이는 그런 반응이 재밌어서 친구를 동의 없이 만진다거나 장난 삼아서 바지를 벗긴다거나 치마를 들어올리는 행위들, 그리고 친구가 싫어한다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동들 모두 다 강제추행죄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성특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아청법으로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야한 사진을 전송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그런 불법 촬영물을 촬영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또한 성특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통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 그 링크를 그냥 열어만 봤습니다. 제 핸드폰에 파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열어만 본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불법 성적 촬영물,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히 보기만 해도 성특법, 아청법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성폭력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성폭력을 내가 당했거나 아니면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혼자 걱정하고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신고하는 것입니다. 117로 1366으로 피해 즉시 증거가 오염되거나 사라지기 전에 피해 즉시 신고만 해주신다면 그 이후에는 해바라기 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과 경찰이 함께 여러분들의 회복을 열심히 도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알고 있나요? 성폭력이 발생하고 성폭력의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우리 학교 선생님은 그 피해 사실을 아는 즉시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폭력은 세상에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고 결코 숨길 수 없는, 그래서 반드시 처벌받는 범죄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너가 잘못해서, 너가 못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질 것이고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를 당한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말해주세요. 너의 잘못이 아니고 또 너를 도와줄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꼭 믿음을 심어줘서 우리 피해 학생들이 그래도 이 세상 살만하다. 네, 나는 예전으로 잘 돌아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꼭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지켜주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다는 것 또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